장기석은 책장을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죠. 그의 방 안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 한쪽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빽빽한 책장이 자리했고 바닥에도 몇 권의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겨우 좁은 틈으로 침대와 책상이 보일 정도였죠. 기서가 식사 준비됐단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장기석은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피곤한 눈가가 도드라져 보였죠. 학부 시절부터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는 오직 학문의 길만 걸어왔습니다. 부모님의 물질적 지원 아래 그는 경제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은 장기석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신입사원 뽑는다던데 한번 지원해보는 건 어떠니? 장기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돈보다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온다는 걸 명심하렴. 장기석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연구실로 가서 책과 논문 속에 파묻혀 지내다 밤늦게 귀가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취업 소식을 전할 때면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내심 그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지식의 세계를 포기하고 돈을 좇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장기석은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 중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장기석을 보자마자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장기석이 물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게 의료비로 거의 다 나갔단다. 장기석은 충격에 빠졌어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부모님의 현실을 보지 못했죠.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장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의 학업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단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길 바랐으니까. 그날 밤 장기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그를 지탱해 준 것인데 정작 그는 그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장기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부모님을 도울 차례였어요.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쓰러짐으로 모든 계획이 흐트러졌죠.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왜 검진을 받지 않으셨나요? 장기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학업을 위해 자신들의 건강까지 희생했던 거였죠.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장기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석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소원이란다. 내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상심한 아버지마저 어머니의 뒤를 따랐죠. 너를 믿는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요. 홀로 남겨진 장기석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책과 논문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계시던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택한 삶의 끝인가? 장기석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부모님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는 자신의 무지함과 이기심을 후회했습니다. 지식만을 쫓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말았죠. 장기석은 점점 자신을 방치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집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한때 빛나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무기력함만 남았죠. 연구실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끊어져 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장기석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죠.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날, 그는 문득 책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발견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기석은 사진을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가다간 나도 죽어. 뭔가 해야 해. 부모님 목까지 살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랜만에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기석은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장기석은 이력서를 들고 이 회사 저 회사를 다니며 취업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실무 경험이 없으시네요. 나이가 좀 많으신데요. 연구 경력은 좋지만 우리가 찾는 인재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하는 장기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면접에서 퇴짜를 맞고 터덜터덜 걸어가던 장기석은 우연히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평화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중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요. 장기석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어떤 회사가 새로운 환경 기술을 개발 중인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였어요. 통화를 마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장기석이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환경기술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혹시 전문가를 찾고 계신가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장기석을 바라보았어요. 네, 그런데요. 제가 바로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박사 학위가 있고 관련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의 남자는 장기석의 열정적인 설명에 점차 관심을 보였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장기석은 작은 환경기술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계약직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지식과 헌신적인 태도로 점차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던 장기석은 문득 깨달았죠.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지식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연구 결과가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제가 올바른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장기석이 속삭였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성장했고
장기석의 역할도 커졌어요. 그는 연구소장이 되었고 여러 특허를 출원하며 회사의 기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성공의 길은 험난했어요. 경쟁 회사의 견제, 자금 부족, 기술적 한계, 다양한 문제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횡포는 작은 회사를 위협했죠. 그럼에도 장기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부모님에게 배운 끈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직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기석은 어느덧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회사는 환경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어요. 혁신적인 기술력과 투명한 경영 방식으로 시장에서 큰 신뢰를 얻었죠. 그러나 장기석에게 있어 진정한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상기시켰어요. 장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풍경이 그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죠. 그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가끔씩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아내 민지와 아들 준호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이 늦었던 그에게 가족은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었죠. 아빠, 현관문을 열자마자 10살 준호가 달려와 그를 꼭 안았어요. 장기석은 아들을 들어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지가 부엌에서 나오며 반겼죠. 저녁 식사 시간, 장기석은 준호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신나게 설명하는 모습에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준호를 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밤이 깊어 준호가 잠든 후 장기석과 민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게 맞나 싶어서요. 민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은 그만한 노력을 했으니까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래도 준호에게는 달랐으면 해요. 나처럼 현실을 모르고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기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죠. 그럼 준호에게 모든 것을 쉽게 주기보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장기석은 그 말에 공감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는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 아침 장기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호에게 특별한 교육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는 아들이 자신의 회장 지위를 모른 채 보통의 아이들처럼 자라길 원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시켜주되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준호야, 아빠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어느 날 저녁 장기석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래, 맞아. 아빠는 회사에서 일해. 그런데 그 회사가 아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니? 장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사장님이에요? 장기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단다.
하지만 아빠도 처음부터 사장이었던 건 아니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단다. 세월이 흘러 준호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장기석은 아들이 자라는 동안 회사 일로 바빴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으려 노력했어요. 그는 준호에게 자신의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르쳤지만 회장의 아들이라는 특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준호가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장기석은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버지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장기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고 싶은 거니? 아버지가 이루신 일에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아버지 회사의 기술력이 최고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기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지만 회사는 스스로 들어와야 해.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 그건 너에게도 회사에도 좋지 않아.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야 해. 장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아버지.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후 준호는 장기석의 회사에 일반 지원자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기석은 인사팀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어요. 준호의 서류를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평가하라.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도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인사팀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장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것은 준호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점검할 좋은 기회이기도 해. 첫 번째 관문인 서류 전형에서 준호는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그의 학업 성적과 환경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다음은 면접이었어요. 장기석은 면접 당일 일부러 출장을 핑계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달랐죠. 면접 시간이 언제지? 장기석이 비서에게 물었어요.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비서가 답했습니다. 장기석은 조용히 회사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인사팀 사무실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는 준호의 면접을 몰래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의 면접 과정은 공정할까? 준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면접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인사팀장과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 준호가 자리했어요. 준호는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연함이 엿보였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목을 가다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장준호입니다. 대학에서 친환경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귀사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준호의 이력서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3번째 자리에 앉은 이 과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같은 표정을 지었죠. 장준호 씨, 왜 하필 우리 회사에 지원했죠?
더 큰 대기업도 많은데. 이 과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귀사의 환경기술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좋지만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귀사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이 과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학벌을 보니 그저 그렇네요. 인상도 평범하고 특별한 점이 없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회의실 방 문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과장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직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준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학벌이나 외모가 아닌 열정과 지식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진행한 수질 정화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고 실제로 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호가 설명을 이어가려는 순간 이 과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원자님, 면접관의 질문에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죠. 준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해갔죠. 장준호 씨, 실무 경험이 전혀 없네요. 이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실무 경험은 부족합니다만 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 제 강점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 과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이 과장에게 재질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은 회사에서 오래 일한 만년 부장으로 그의 권위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 회사에 들어오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네요. 이 과장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와 회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과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열정? 의지? 그런 건 다 말뿐이죠. 실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장기석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 과장의 태도가 단순히 준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입 지원자들에게 보이는 일장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기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 과장은 계속해서 준호를 몰아붙였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떤 인맥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실력보다는 백을 믿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장기석이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기석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시선은 이 과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과장, 그 입 지금 당장 다물게. 이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제가 무슨... 장기석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충분히 들었네. 면접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니 놀랍군.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장기석과 이 과장 사이를 오갔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의문이 가득했죠. 장기석은 천천히 준호의 옆으로 걸어갔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지원자는 제 아들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면접관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이 과장의 표정은 말이 필요 없었죠.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기 전에 장기석이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오늘 이 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글을 보낸 겁니다. 결과는 실망이군요, 이 과장. 이 과장은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장기석이 그를 다시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의 태도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장기석은 다른 면접관들을 둘러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죠. 이것이 우리 회사의 문화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장기석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장기석이 손짓으로 그를 다시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직 면접이 끝나지 않았어. 장기석은 면접관들을 향해 다시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실력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원합니다. 배경이나 학벌, 외모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이 젊은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석은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를 놓이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앞으로 마주할 현실의 일부이기도 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저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장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숙한 태도에 내심 감동했어요. 이어서 그는 다시 면접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인사팀은 면접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장기석은 이 과장을 향해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 과장은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장기석과 준호는 나란히 걸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둘만 남게 되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랬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너의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 회사의 문화, 시스템의 문제였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기석이 그를 제지했어요. 아니다.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야. 오히려 반대지. 나는 모든 지원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길 원해. 이 과장 같은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거야. 장기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기석은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인사팀에서 급히 작성한 면접 시스템 개선안도 있었죠. 장기석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 과장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이 과장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기석은 이 과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만 분노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과장,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죠? 15년입니다, 회장님. 이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시간이군요. 처음 입사했을 때를 기억하나요? 당신도 한때는 열정 넘치는 신입사원이었을 텐데. 이 과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어제 당신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은 여전히 가치 있어요. 장기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을 해고하는 대신 인사부서에서 연구개발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기술적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요. 이 과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는 해고를 각오하고 왔던 터라 장기석의 제안이 의외였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기석은 손을 들어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모두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이 과장이 사무실을 나간 후 장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죠. 아버지, 지금 시간 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장기석이 물었어요. 어제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점심 같이 하실래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1시간 후 장기석과 준호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 자리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제 실력으로요. 장기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단다. 그런데 어제 일로 제가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것 같아 걱정돼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넌 내 실력으로, 내 방식으로 올라올 거야. 내가 약속하마. 정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실 난 어제 면접 이후에 인사팀에게 지시했단다. 만약 내가 정말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길 원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면접을 볼 기회를 주라고. 물론 내 개입 없이 완전히 공정하게.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좋아요, 아버지. 그 기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연구개발팀에서 2번째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석의 개입 없이 오직 그의 지식과 열정만으로 평가받았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죠. 준호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장기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준비됐니? 준호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장기석은 아들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말했어요. 긴장되니? 조금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첫 출근은 누구나 그래. 장기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넌 잘 해낼 거야. 나는 널 믿는단다. 그 말에 준호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장기석은 준호가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이 그에게 주셨던 믿음과 사랑을 이제 그는 아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장기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힘찬 발걸음이었어요. 그는 이제 회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회사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